이런 부분들은 아주 필요한 실패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하티 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브리앱입니다. 오늘은 나사렛 대학교에 제가 왔는데요. 옆에 계신 분 누구신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사렛 대학교 교수 박상교입니다. 제가 실패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대학에서 실패의 성공학이라고 하는 수업을 좀 하고 있어서 오늘 하티브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감사하고요. 실패의 성공학? 그 수업하시고 실패학을 공부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생소하거든요. 대학교에서 그런 걸 한다는 게 왜 실패학을 가르치게 되셨는지 간단히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대학생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제 욕심만큼 공부 안 해서 왜 안 할까를 보니까 학습이든 또는 어떤 살아오는 그 생활 경험들 속에서 실패의 경험들이 있는데 그 실패의 경험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그래서 그 무너진 마음들 때문에 어떤 동기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게 되면서 실패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패는 많이 하는데 실패학이라는 공부가 굳이 필요할지, 그리고 제가 뭐 실패에 대한 이론적인 건 아마 잘 모르고 이게 보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아는 거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은 진짜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저도 창업 실패를 해봤지만 그게 진짜로 성공의 어머니가 될까? 진짜 실패하는 게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실패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더 풀어서 쓰면 이렇게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패학은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것이다. 실패로부터 학습이 제대로 될 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그 실패의 과정 속에서 학습하고 성장하는 것을 외면했다. 그 외면했던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찾아내보자, 끌어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실패 경험이 나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성장이 돼 있던 것을 끌어내보자라고 하는 것이 실패학이고, 실패를 통해서 학습과 성장이 이루어지니까 좋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패학이라는 게 실패로부터, 물론 이미 실패한 사람은 되게 그냥 우울해하고 있잖아요. 낙담하고 맞습니다. 있고 그냥 그렇죠. 그 상황에만 매몰되기 쉬운데 사실은 내가 알고 보면 그 실패 과정에서 배운 게 누구나 있다. 있다. 왜냐면 몇 년 동안 사실 몰입하기도 하고, 그쵸? 그럼요. 그러면 네. 그거를 끌어내는 거. 네. 그러면 부정적인 측면을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을 측면을 끌어내는 게 맞습니다. 실패학이네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얼핏 듣기로는 실패에도 종류가 있다? 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간단히 혹시 설명 가능할까요? 제가 가장 인용하는 것이 하버드 대학에 있는 교수인데요. 실패의 원인을 다 9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공부가 부족하다든가, 그래서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숙지하지 못해서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주어진 과제가 능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어렵거나 복잡해서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면에 어떤 가설을 검증한다든가 새로운 실험을 한다든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실패의 가능성이 더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주의에서 또는 능력이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하는 실패들은 당연히 반복되면 안 되겠지요. 그런 실패들은 실패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비난받아야 되는 실패다. 노력이 부족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질책을 받고 그거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후반부에서 말씀드린 가설을 검증을 한다든가 새로운 실험을 설계를 하고 실험을 해본다든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실패의 가능성이 큰 거겠죠. 이런 부분들은 아주 필요한 실패다.
그리고 이런 실패들은 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 또 개인 차원에서도 권장되어야 한다. 이런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이제 필요한 실패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요. 이 9가지의 실패 내용을 제가 다 리스트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학자에 보면은 이것을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실패, 예측 가능한 조건에서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노력을 하면은 실패를 안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좀 문제 자체가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그래서 실패가 불가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실패학적으로는 작은 실패론이라고 합니다. 작은 실패론이라고 하는 것은 올인 전략이 아니고 작은 비용으로 조금씩 실패하면서 도전하고 또 학습하고 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같이 이렇게 작은 비용으로. 그렇죠.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본이나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네. 올인이 아니라 올인이 아니라. 예. 네, 네. 적정한 수준에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패하면 그 다음에 또 내가 자본이 있어야 감정이 있어야 어떤 열정이 있어야 네. 시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서의 도전 이런 부분들을 작은 실패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아까 가설이라든가 새로운 영역을 도전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좀 멋있는 표현을 좀 써도 됩니까? 지적인 실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이번에 누리호 성공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매우 지적인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누리호 성공이라고 소식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위대한 그 과학적 업적이라든가 한 개인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 우리 대학생들이 열심히 사는 것이 사실은 도전의 과정이잖아요. 이런 도전의 과정 속에서 내가 도전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원천을 끌어내는 것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네. 보고 그것을 지적인 실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패에도 퀄리티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진짜 말씀하셨던 지적인 실패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실패인 거네요.